올해 초 대학 입시에 인성평가를 포함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이 다시 바뀌면서 교육 현장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일수록 자영업자가 많은데 대구의 자영업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수익도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는 올해부터 산발적인 여름축제를 한 기간에 집중시켜 뜨거운 대구의 이미지를 열정과 낭만이 가득한 도시로 바꿀 계획입니다. 2015 대구 포크 페스티벌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의 포크 음악인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통상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자영업 비율이 높은데요. 대구의 자영업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해 너도 나도 자영업에 뛰어들기 때문인데 경쟁이 심해지면서 수익은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을 다니다 4년 전 창업을 결심한 황길정 씨. 각종 창업 경진대회에서 상을 받고 지원 사업을 통해 많은 지원도 받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뭐든지 다 이룰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제가 처음 꿈꿨던 아이템으로 사업을 진행을 아예 시작을 못했습니다. 벤처 회사가 아니라 일반 회사처럼 운영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 다음에 진짜 우리가 꿈꾸고자 하는 걸로 이루어보자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지금은 안정적인 구조를 갖췄지만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나 모험을 건 창업에 뛰어드는 것 모두 대구는 아직 척박한 환경이라고 말합니다. 타지에 가서 많이 배우고 경험하고 또 거기서 자리에 갔을 때 더 많이 벌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대구에서보다는 다른 타 지역이 더 일자리도 다양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맞춰서 할 수 있다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에다 매력적인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 유출이 심하다 보니 너도 나도 창업에 뛰어드는 상황.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대구의 자영업체 수는 2009년부터 계속 증가해 2013년 17만 개로 늘었고 매출액 기준 자영업체 비중이 전국 최고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체 사업체에서 차지하는 자영업체 비중은 30% 정도로 광역시 가운데 최고 수준이지만 월 평균 순수익이 200만 원 미만인 업체가 70%를 차지할 만큼 영세한 구조로 분석됐습니다. 대구의 자영업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2013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자영업체 수는 68개로 전국 평균보다 8개 많은 상태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쟁은 점점 심해지고 수익은 줄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밀도는 타 지역보다 낮고 매출 규모도 작지만 토종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상당히 많고 수익률이 떨어지는 외식업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그다음에 신규 고용 창출에 중점을 두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데요. 특히 창업 지원 대책 같은 경우에는 창조적 창업, 생계형 창업, 고령층 창업 등과 같이 좀 세분화된 맞춤형 정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50대 이상의 자영업자 비중이 늘어 고령화도 심해지고 있는 만큼 업종, 연령 등을 겨냥한 자영업자의 맞춤형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교육부가 대학 입시에서 인성평가를 포함시키기로 했다가 교육은 하되 대입에 반영하지는 않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오락가락하는 교육 정책에 교육 현장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올해 초 대입에서 인성평가도 하겠다고 밝히자 지역 대학들도 인성평가 강화 방안을 찾는데 고심을 거듭해왔습니다. 사례에서 저 하는 건 인력경험사를 권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하게 되면 그거 시험을 점수화 시킬 수는 있습니다만 정량화할 수 있는 인성을 정량화하는 거는 조금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민간 인성 실전 급수 시험이 등장하고 면접 요령을 가르치는 학원까지 생기는 등 관련 사교육 시장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학생 개개인의 인성을 점수로 평가할 계획이 없다며 대입 반영 방침을 포기했습니다. 일선학교에서는 인성평가 번복뿐만 아니라 너무 잦은 입시제도 변화가 혼란을 키우고 있다며 고충을 토로합니다. 실제로 내년 수능에 한국사가 필수 과목이 되고 다음 해에는 영어 절대평가가 도입됩니다. 작은 부분 하나라도 학생들의 유불리가 나타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부담이 가중이 될 수가 있고
또 사교육은 아무래도 공교육보다 발빠르게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성교육 강화 방침도 1, 2점으로 당락을 결정하는 줄세우기식 현 입시 제도에서 제대로 된 인성교육이 가능할지도 의문입니다. 지식뿐 아니라 인성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툭하면 바뀌는 오락가락 정책으로 입시 현장에는 혼란을 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잔입니다. 지방 분권 개헌 국민행동과 개헌 추진 국민연대는 재헌절을 앞두고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개헌 특위를 구성해 지방 분권형 개헌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을 탄생시킨 지금의 헌법은 역사적 소명을 다한 낡은 헌법이라며 지방 분권형 개헌만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만큼 범국민적 개헌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대구 경북 보건복지단체 연대회의는 오늘 저녁 국채보상운동 기념관에서 권영진 대구시장 취임 1년 대구시 보건복지평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 참가자들은 대표적인 복지 공약인 대구 복지 기준선 설정이 명확하지 않고 핵심 목표에 따라 특정 복지 사업에 자원과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에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지원 계획을 요구했습니다. 낙동강 합류 지점인 성주군 백천에서 물고기들이 집단 폐사해 환경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흙탕물 때문으로 추정되지만 이 하천에서만 이런 일이 생겨 의문이 많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낙동강과 만나는 성주군 백천입니다. 30cm가 넘는 물고기가 죽은 채 둥둥 떠다닙니다. 폐사한 물고기가 담긴 쓰레기 봉투가 하천가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물고기가 집단 폐사했다고 주민 신고가 들어온 것은 어제 오후 2시쯤입니다. 산업단지도 많지 않고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경우가 잘 없는데요. 그 아가미에 좀 이렇게 출혈이 좀 있다고 확인이 되었고요. 성주군청은 직원 200명을 동원해 오늘까지 이틀간 죽은 물고기를 건졌습니다. 지금까지 낙동강 합류 지점인 백천 하류 1km 구간에서 수거한 물고기만 1,500마리. 주로 누치, 강준치, 잉어 등 제법 몸집이 큰 어종들입니다. 성주군은 최근 많은 비로 하천에 흙탕물이 일면서 용존 산소가 부족해 물고기가 집단 폐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용존 산소 부족으로 인한 걸로 추정을 하는데 하류로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이중으로 지금 오일 헨스를 쳐놓고 수거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폐사 지점에서 3.5km 떨어진 곳에 문산 취수장이 있지만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성주군은 수질 검사와 물고기 독성 검사를 경북보건환경연구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각각 의뢰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도 유독 이 하천에서만 물고기가 폐사한 이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오는 금요일, 그러니까 모레부터 2015 대구 핫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산발적으로 열리던 여름 축제를 보름 동안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여는 건데 이런 첫 시도가 어떤 평가를 받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두류공원 코오롱 야외음악당이 2015 대구 핫 페스티벌의 서막을 알릴 제1회 대구 포크 페스티벌 준비로 분주합니다. 송창식, 이승환, 유리상자까지 국내 최고의 포크 음악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번 주 금, 토, 일 대구의 뜨거운 여름밤을 낭만으로 가득 채울 예정입니다. 대구 치맥 페스티벌도 22일부터 두류공원과 평화시장 등지에서 닷새간 펼쳐져 지역 치킨 산업과의 조화로운 연계를 모색합니다. 대구 더위의 특화 상품으로 자리 잡은 국제 호러 연극제와 대구 관악축제, 아마추어 생활예술 동호인들의 생활예술제도 이 기간 함께 열립니다. 5개 여름 축제를 처음으로 두류공원 일대에 집중시킨 대구시는 이번 축제 기간에 100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 대구같이 250만 정도 되는 시에 그 여름 축제가 이래 띄엄띄엄 있는 거를 이래 한번 집중 모아보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준비했다는 말씀. 대구시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만큼 경찰과 협조해 안전사고 예방에 힘을 쏟고 운영본부를 별도로 설치해 주차와 쓰레기 처리 등 각종 민원에도 적극 대처할 계획입니다.
또 축제 전반을 모니터링해 처음 시도되는 여름축제 집중화의 성공 여부를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5개의 축제를 열흘에 집중시킨 대구시 시도가 시민 만족과 도시 브랜드 향상, 지역 경제 발전이라는 3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금교시입니다. 2015 대구 치맥 페스티벌 개막 일주일을 앞두고 조직위원회가 오늘 대구문화방송에서 회의를 열고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의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막바지 점검을 했습니다. 조직위는 또 이번 치맥 페스티벌이 많은 시민들이 찾는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홍보 전략을 논의하고 참여 업체 수를 90여 개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앞서 보도해드렸는데 축제 기간 동안 포크 음악을 주제로 한 대구 포크 페스티벌이 올해 처음으로 열립니다. 우리 지역에는 포크 음악을 알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음악인들이 많은데요. 대구를 주제로 한 포크 음악도 만들고 공연도 꾸준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관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빗방울 떨어지는 수성못에 은은하게 기타 선율이 퍼집니다. 가수의 감미로운 목소리에 이끌려 시민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2009년부터 다락이란 밴드로 대구에서 활동 중인 구본석 씨는 3년 전부터 수성못에서 포크 음악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락밴드는 대구FC 주제가 2011년 대구 방문의 해 대표 포크 음악 등을 만들며 지역을 알리는 데에도 앞장섰습니다. 전국을 무대로 활동하는 블루스 밴드의 일원 김종락 씨는 미국에서 공연할 정도로 연주 실력을 인정받으며 수성못에서 거리 공연을 하고 있는데 오는 금요일 다락밴드와 함께 대구 포크 페스티벌에도 참가합니다. 지금처럼 또 작은 소공연들이 많았는데 사실 페스티벌을 해도 이렇게 대구 뮤지션들이 참가할 수 있는 페스티벌이 없었어요. 근데 이 포크 페스티벌 생기면서 대구 뮤지션들이 참가하게 됐고 또 많은 지방 뮤지션들이 삶의 활력소를 얻었고 김광석 거리가 있는 대구 방천시장의 한 식당. 어둠이 내리면 포크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손님들은 김광석, 해바라기, 스팅 등 포크 음악에 흠뻑 빠져듭니다. 30년간 포크 음악을 해오며 지금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최재관 씨도 이번 포크 페스티벌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음악 자체가 원래 그 사람의 내면을 표현하는 어떤 예술인데 그 중에서도 참 포크 음악이 가장 어떤 진실된 진정성이 있는 음악이 아닌가. 대구 곳곳에서 포크 음악 전도사로 활약하는 음악인들. 오는 금요일부터 열리는 대구 포크 페스티벌을 계기로 포크 음악이 더 널리 알려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메르스 사태로 주춤하던 농촌 관광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경북을 포함한 전국 농촌체험마을 34곳을 표본 조사한 결과 지난달 중순 90%를 넘었던 예약 취소율이 이달 초 29%로 많이 낮아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메르스가 종식 단계에 접어들고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학생과 단체 방문이 다시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상주의 시골 마을에서 탄산음료를 나눠 마신 할머니 6명이 쓰러져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음료에 살충제가 들어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살충제는 독성이 너무 강해서 3년 전부터 유통이 금지된 제품이었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마을 인근의 한 농약상입니다. 농가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농약을 판매하지만 이번 사건의 음료수병에서 검출된 맹독성 살충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재고도 없는 거예요? 재고도 없고 또 오도순이라는 약은 아예 이제 회사에서 만들지 안 하고 그게 이제 사과만 나니까. 농약은 이렇게 병뚜껑의 색깔로 종류를 구분합니다. 노란색의 경우 제초제고 병뚜껑이 초록색인 경우가 이번에 문제가 된 살충제입니다. 농약 중독 사고가 빈발하자 농약의 독성을 구분하는 다양한 방안도 도입됐지만
맹독성 살충제를 이용한 범죄에는 그동안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경찰은 생산이 중단된 살충제의 유통 경로를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제품을 구매하신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이게 또 제품이 만약에 그 오래된 제품일 수도 있다 보니까 그게 그런 기록이 안 남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중독 사고가 발생하면 농약 성분이 몸에 흡수되기 전에 위세척을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보통 1시간 내로 와서 위세척 받는 게 초기에 제일 중요하고요. 중화시키는 그런 중화물을 집어넣어야만 독성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농촌에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농약의 허술한 관리 방식이 또 한 번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한편 살충제가 들어간 탄산음료를 나눠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86살 정모 씨가 오늘 숨졌고 1명은 상태가 좋아졌지만 나머지 4명은 여전히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할머니들이 마신 음료병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마을 회관 냉장고에 살충제가 들어간 음료수가 보관된 경로를 찾고 이 마을을 찾은 외진이 있는지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대구 수성갑 당협위원장을 뽑기 위한 여론조사 대상 후보로 강은희 국회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정순천 대구시 의회 부의장 등 3명이 선정됐습니다. 새누리당 조직 강화 특위는 후보 5명의 서류와 여론 동향조사, 면접 등을 통해 3명으로 압축했다며 오는 24일부터 사흘 동안 수성갑 지역 주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 이달 중에 새로운 당협위원장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의 지난달 고용 동향에 따르면 대구 취업자는 126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만 1,000명, 약 3.3% 늘었지만 경북은 143만 7천 명이 취업해 전년 대비 14,000명, 약 1% 감소했습니다. 고용률은 대구 60.4%, 경북 63.1%, 실업률은 대구 3.6%, 경북 3%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산업별로는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 취업자는 많아졌고 농림업과 제조업, 건설업 부문 취업자는 줄었습니다. 민주노총이 노동시장 구조개혁 저지, 최저임금 만원 쟁취 등을 내걸고 오늘 2차 총파업에 돌입해 오늘 오후 화성산업 앞에서 사전 집회를 한 뒤 대구지방노동청에서 새누리당 대구시당까지 행진을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1차 노동시장 개혁안은 근로자들의 임금만 내리게 하고 고용 창출 효과가 없다며 정부의 개혁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10월 전 청사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경상북도의회 장대진 의장과 의회 운영위원 등 현장 점검단이 오늘 오전 안동시 풍천면 도의회 신청사 현장을 둘러보고 오는 10월까지 청사를 완전 이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현재 경상북도의회 신청사는 지난 4월 준공 후 상임위원회 인터넷 방송 시스템 설치, 의원 사무실 배정 등 의회 가동에 필요한 추가 공사가 한창입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해 11월 포항시 남구 대송면에서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다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인근 밭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들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아버지를 고의로 살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존속살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